이제마와 히포크라테스의 사상체질과 사체 액설. 이제마와 히포크라테스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아버지로서 이들은 단지 어떤 학문의 창시자라는 공통점뿐만 아니라 이제마와 히포크라테스는 놀라울 정도로 인체의 기질과 체질에 관한 대칭성과 균형의 관점에서 그들의 철학과 의학 이론은 완벽한 평행 이론을 이룹니다. 히포크라테스가 고대 그리스 의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서양의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이유는 그가 인류 최초로 의학을 신화와 미신의 영역에서 분리해 합리적인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히포크라테스는 주술사가 하던 의료 행위를 전문적인 의사의 영역으로 독립화시켰고 의학을 관찰과 경험에 기반한 합리적인 학문으로 정립했습니다. 즉, 서양의학의 과학적 방법론과 윤리적 근간을 동시에 세웠기 때문에 세기를 불문하고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그가 주장한 사체 액설을 통해 질병이 기후, 환경, 음식, 개인의 체질, 생활 습관 등 철저히 물질적이고 자연적이며 인과론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한다는 관점을 확립했습니다. 서양의 히포크라테스가 전업의사로서 평생을 살았다면 이제마는 인생의 대부분을 유학인 성리학 연구와 군인으로서의 삶에 바쳤고 인생 후반기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모든 철학과 학문을 집대성해 동의수세보원을 집필하며 사상의학이라는 독창적인 의학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이제마가 사상의학을 만든 이유도 사람마다 타고난 장부의 능력과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병이라도 사람에 따라 약을 다르게 써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마는 조선 땅에서 자생적으로 태어나 체질의학이라는 동양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마와 히포크라테스는 조선 근대와 고대 그리스라는 엄청난 시간적 및 공간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주와 인체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대칭 구조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건강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제마는 사상의학의 창시자이고 히포크라테스는 사체액설의 창시자입니다. 이 두 이론은 이름도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유사한 과학 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 이론이 대칭성과 순환성 그리고 균형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일치하는지 분석해 봅니다. 사체액설과 사상의학은 모두 인체를 단순히 네 가지 형태로 나누거나 나열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상반된 축 대칭축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사분면 2 곱하기 2 매트릭스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사체액설은 엠페도클레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공기, 물, 뿔, 흙이라는 사원소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즉,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어 히포크라테스와 그의 계승자 갈레노스 등에 의해 체계화된 사체액설은 우주를 이루는 사원소인 흙, 공기, 물, 불의 성질이 의학 분야에서 건, 습, 냉, 연의 두 가지 축이 교차하면 네 가지 체액과 기질을 만들어냅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체액설은 열과 냉이라는 온도와 건과 습이라는 습도의 두 가지 대칭축을 바탕으로 네 가지 체액을 정의합니다. 사체액설은 체액과 이에 따른 기질로 구성되며 이는 혈액 다혈질, 점액 점액질, 황담즙 담즙질, 흑담즙 우울질로 표현됩니다. 사체액설에서 체액과 기질의 특성을 보면 혈액인 다혈질은 공기와 같아서 열과 습이 충만합니다. 황담즙인 담즙질은 불과 같아서 열과 건이 충만합니다. 흑담즙인 우울질은 흙과 같아서 냉과 건이 충만합니다. 점액인 점액질은 물과 같아서 냉과 습이 충만합니다.
예를 들어 사체액 중 하나인 혈액은 뜨거운 성질열과 축축한 성질습 이 결합하여 극대화된 체액임을 의미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의학에서 혈액이 많은 다혈질인 사람은 온과 습이 풍부하다고 본 것이며, 만약 이 두 가지 성질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열과 습이 너무 과해지면 신체는 대칭이 깨지며 병, 예를 들면 고열을 동반한 염증성 질환 등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마의 사상의학은 음과 양의 상대적 크기를 네 가지 상태로 구분하고, 이 네 가지 상태를 인간의 체질을 나타내는 장부 오장육부의 크고 작음에 따라 매칭하여 태양린, 소양린, 태음린, 소음린의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태양린은 폐대 간소로서 폐에 발산하는 기운이 강하고 간에 흡수하는 기운은 약합니다. 소양린은 비대신소로서 비장에 배출하는 기운이 강하고 신장에 저장하는 기운은 약합니다. 태음린은 간대폐소로서 간에 흡수하는 기운이 강하고 폐에 발산하는 기운은 약합니다. 소음린은 신대비소로서 신장에 저장하는 기운이 강하고 비장에 배출하는 기운은 약합니다. 이제마의 사상체질은 히포크라테스의 사체액설과 네 가지 시스템의 대칭성과 순환성에서 유사성이 있는데, 이제마가 사상의학을 만들 때 히포크라테스의 사체액설을 참고하였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정도 어렵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사체액설이 고대 그리스의 사원소설인 물, 불, 흙, 공기를 참고하였다면 이제마의 사상체질은 주역의 태극, 양의 사상의 구조와 유학적 가치를 바탕으로 인체를 음양태소의 대칭적 역학관계로 분류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물리적 성질인 열과 냉, 건과 습의 대칭성으로 네 가지 체질로 나눴다면 이제마는 건, 곤, 감, 리의 에너지의 방향성인 음과 양 그리고 중성과 반중성의 대칭성으로 네 가지 재질을 구분하였습니다. 두 가지의 사체질 모델 모두 두 개의 대칭축이 교차하여 네 가지의 균형 상태를 만든다는 기하학적 및 논리적 구조가 일치합니다. 고대 그리스 의학자들은 인간의 몸은 소우주이며 자연인 대우주의 변화 및 순환 과정과 완벽하게 공명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히포크라테스의 사체액설의 네 가지 기질은 1년의 사계절인 봄 다혈질, 여름 담즙질, 가을 우울질, 겨울 점액질과도 정확하게 매칭됩니다. 고대 동양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몸은 소우주이며 자연인 대우주의 변화 및 순환 과정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마의 사상체질의 네 가지 기질은 1년의 사계절인 봄 소양린, 여름 태양린, 가을 소음린, 겨울 태음인 과도 정확하게 매칭됩니다. 사상체질과 사체액설의 두 의학 이론의 유사성은 문화적 및 학문적 교류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을 하나의 거대한 사상 시스템의 대칭적 시스템으로 파악하려 했던 동양과 서양의 의학 천재들의 독립적인 철학적 연구를 통해 도달한 결과물입니다. 동양의 과학 철학과 서양의 과학 철학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양의 과학 철학이 주역과 태극의 순환이라면 서양의 과학 철학은 사원소설과 그들의 상호 변화와 순환에 있습니다. 동양의 과학 철학과 서양의 과학 철학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 히포크라테스의 사체액설과 이제마의 사상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마의 사상이야기 없었더라면 이러한 과학 철학을 공유하는 동서고금의 연결고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비록 히포크라테스의 사체액설은 19세기 근대 병리학의 아버지인 루돌프 피르호의 세포학과 세균학의 아버지인 파스테르의 세균학이 등장하면서 과학적 오류로 판명되어 서양 의학의 주류에서 퇴출되었지만 그것은 하나의 부분적 요소일 뿐,
히포크라테스는 사체액설을 통해 인간과 우주의 구성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연의 조화와 질서를 중시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원자론을 몰라서 원자론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게 아닌 것처럼 결국 부분적인 것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면 전체를 보는 안목은 잊혀지게 됩니다. 이제마의 사상이학과 히포크라테스의 사체액설은 어떤 학문의 부분을 보는 안목이 아니라 자연과 우주 시스템의 전체를 보는 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마와 히포크라테스의 사상체질을 통해 동양과 서양 그리고 과거와 현대를 연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